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신화부로입니다. 평범한 흑수저가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식을 지금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경제가 앞으로도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는 쪽에 베팅을 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경제가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쓰레기의 양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만큼이나 제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보고 있는 산업이 바로 이 쓰레기 처리 분야 산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신 감준님의 포스팅 자료 일부거든요.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셔서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공유해드리게 됐어요. 유익한 포스팅 주기적으로 올리고 계시니까 이유 추가해서 찾아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전 세계 중 어느 국가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1위가 중국이네요. 그리고 2위가 인도, 마지막으로 3위가 미국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순히 그래프만 보시면 중국의 쓰레기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중국이나 인도는 인구수가 넘사벽이죠. 인구수 대비 쓰레기 비율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쓰레기 배출량은 미국이 1위란 걸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수는 18%, 쓰레기 생산 비율은 15%지만 미국의 인구수는 4%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생산량이 12%니까요. 미국인 한 명이 만들어내는 쓰레기의 양이 중국인 3명 정도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티커명 WM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주식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투자를 해오고 있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부자로 잘 알려진 빌 게이츠 역시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게 되면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주식을 꽤 높은 비중으로 보유 중이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버크셔 해서웨이만큼이나 높은 비중으로 투자 중이죠. 도대체 왜 이런 부자들도 쓰레기 처리를 하는 회사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몇 년 전부터 ESG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환경을 중요시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변화하고 있죠. 앞으로 각국의 정부들도 이 ESG를 계속해서 외쳐댈 게 불보듯 뻔해진 상황입니다. 이 말은 곧 기업들의 생존과도 ESG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ESG가 뭐예요? E 환경, S 사회, G는 투명 경영, 이 앞자리 3개가 합쳐져서 생긴 게 바로 ESG 경영이죠.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혹시나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께선 파타고니아란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파타고니아 옷을 입은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 기업이 ESG를 참 잘했던 기업이에요. 과거부터 지구 환경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을 지원해 왔기도 했고요. 실제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도 자연 친화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유기농으로 재배된 면화만을 사용을 했고요. 또 페트병이 많이 버려지는 걸 보면서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필요한 원두를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뭐 사용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참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소비자들도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보단 이런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기업의 제품을 더 선호했을 테니까요. 제가 투자 중인 티커명 WM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기업도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 재활용을 하고 매립량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죠. 친환경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거대한 변화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를 보신 것처럼 미국은 인구 대비 쓰레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그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수출해가지고 그동안 처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OECD 국가나 비OECD 국가 혹은 중국이나 홍콩 등이죠.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요즘 확실한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는 쓰레기의 양들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쓰레기를 대량 수입해왔던 중국이나 OECD에서 쓰레기 수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은 쓰레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상황인 것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라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최근 20년 동안 전 세계 쓰레기의 56%가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중국으로 보내야 쓰레기 처리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원가가 비싸잖아요. 선진국은 1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원가가 $400에서 $1000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중국은 어떨까요?
10에서 40달러밖에 안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선 쓰레기를 중국에 팔아야 처리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미세먼지의 나라가 된 게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중국이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고체 폐기물 수입 제로라는 목표도 최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결국 미국의 쓰레기 수출량이 급격하게 감소 중이라는 거죠. 결국 미국도 이젠 수출 덕을 보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든 자국 내에서 배출 쓰레기를 해결해 나가야겠죠.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폐기물 업체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리퍼블릭 서비스나 웨이스트 커넥션이란 기업도 존재하지만 주식시장에선 보통 승자 독식의 구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굳이 2위, 3위 기업보다는 현 시점에 산업에서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더 투자 측면에 있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요, 남들이 꺼려하고 기피하는 쓰레기라는 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투자대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남들이 기피하고 피하는 곳에 돈이 되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다고. 쓰레기 수거부터 이송 그리고 매립과 재활용까지 관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재활용에 대한 매출은 다른 사업부보다 매출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회사가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자동화 기술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투자해서 이쪽 매출을 더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2026년까지 연간 처리량을 150만 톤씩 증가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량이 늘어나면 재활용 쪽 매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좀 다른 말이지만 결국 이런 전반적인 산업들에서도 자동화 추세가 불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쓰레기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에서 앞으로 쓰레기 수출을 못해서 자국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이 결국 미국 폐기물 업체들의 성장성은 보장된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사실 인류라는 게 쓰레기를 항상 동반하잖아요. 인간은 살면서 기본적인 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누군가는 반드시 이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리를 해야 지구도 아야하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그건 전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매주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항상 이 기업이 생각이 나거든요. 물론 지금의 주가가 저평가라고 호언장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폐기물은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서 매립지는 줄어들고 있고 이 결국 폐기물 처리 비용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이익도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단순하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 누님들께 이런 영상을 함부로 올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안정성이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도 안전할까? 불안할까? 사실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을 했거든요. 우선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성장주 못지않은 상승세를 연출해주고 있어요. 기업의 역사도 꽤 오래된 편이고요. 하지만 이 회사 주식은요, 단순 성장주가 아닙니다. 주가만 보면은 성장주만큼이나 좋은 퍼포먼스를 낼 뿐이지 단순 성장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 방어주로도 볼 수 있거든요. 통상 경기 방어주들은요,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성장주에 비해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도 꽤 준수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기 배당주? 결국 배당과 연결지어 볼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주식을 삼성전자만큼 사랑하는 이유예요. 주가도 성장성을 바탕으로 우상향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배당금 또한 19년 이상 꾸준히 우상향이 되어 왔다는 거죠. 배당 성장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4년인가부터 꾸준히 배당금을 증액해 왔어요. 이 기업이. 몇 년 뒤엔 아마 배당 귀족 주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연봉이 오르는 것처럼 이 주식의 배당금도 매년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투자 중인 기업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저의 아들에게 물려줄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주식을 아마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 놓으면서 현재 연 1200만 원의 배당을 수령받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회사 주식 같은 경우 단순 배당률을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나는 배당 성장주에도 투자하고 싶고 주가도 성장주 못지않은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고 있다. 이런 분들께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티커명 WM이라는 주식은 매력이 더더욱 크게 와닿는 주식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재무제표를 보시게 돼도 최근 재무제표를 봐도 현금 흐름도 양호하고 2004년 이후에 배당이 삭감된 적도 없어서 살며시 배당금을 증가시켜 가실 분들께, 또한 주가도 포기 못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보면 참 이 팔방미인 같은 참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공유해 보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CHD와 더불어 제가 꽤 높은 비중으로 투자 중인 오늘 이 아이를 소개해 드려 봤고요. 저도 10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 주변에서 단타나 스캐핑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 사실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곧 제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투자로 자산을 증식시키고 배당금을 증가시키면서 현금 흐름을 높이면서 노후 준비를 준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달팽이 가족분들이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영상을 올리는 보람이 있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돈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